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추석 연휴를 마치고 9월의 마지막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는 전체적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였었죠. 특히 지난 월요일에 미국의 하락폭이 상당했고요. 어제는 또 일본 증시가 폭락하면서 8개월 내 최저치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요, 연휴 기간 동안 휴장을 하면서 일단은 큰 변동성은 피해 갔는데요.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오늘 시장 일단 하락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일부터는 10월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3분기의 기업 실적 어닝 시즌도 시작이 되죠. 자, 연휴 이후 열리는 9월 마지막 장 어떤 모습 보이는지 자, 지금부터 출발 증시 와이드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개장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드디어 9월 30일 국내 시장 개장했습니다. 오늘 시장 출발 함께 하실 분부터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 그리고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연휴 잘 보내셨죠? 이제 연휴 끝나고 바로 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이 반가운 마음과는 다르게 이 오늘 시장 출발 분위기는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부터 먼저 알아봐야겠죠. 김선철 멘토님. 네, 어제 미국 증시의 어떤 또 반등, 호조세는 좀 있었지만 역시나 뭐 중국발과 미국의 어떤 리스크 부분이나 기업 실적 발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영향이 있다. 그런 내용적인 부분으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15포인트에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죠. 전일 대비로 본다면 약 한 28포인트 가까운 지금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9포인트 정도 빠진 673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선물 쪽으로 좀 가서 좀 본다고 하면 현재 선물 정도가 약 4포인트 정도 이상의 큰 갭하락을 좀 시작하면서 현재 230.50에서 일단 시작을 하면서 약간의 버팀목은 좀 올려주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뭐 엔달러 뭐 전체적인 환율도 이제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럽 증시까지 대폭락을 좀 했던 그런 모습까지 좀 본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10월장이 되고 또 3분기 실적의 어떤 15일까지 정도의 이제 10월 15일 안쪽으로 일단 기업의 3분기 실적 발표 부분도 있겠지만 이걸 과연 어떻게 이제 글로벌 증시와 맞물려서 갈 수 있는 모멘트 자체가 있냐라는 그런 또 숙제가 아마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지난주 수요일이죠. 그때도 지수가 좀 많이 빠지면서 1950선을 좀 지켜야 된다. 그 선이 깨지면 1920, 30도 좀 어렵다라고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뭐 오늘도 일단 1920선이 지금 깨진 상태에서 오늘은 약간 또 후반부에 약간 기관들이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줄지 그 모습 좀 관찰하시면서 아무래도 남은 이번 주의 어떤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포지션을 좀 찾으셔야 될 그런 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 모두 급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 1%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의 불안감이 시장에 역시나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기관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업종별 흐름 알아봐야겠죠. 황민영 멘토님.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양시장 모두 1%대 지금 하락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특징 업종이라고 이제 본다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대형주들 안에서는 IPT 업종 중에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삼성 SDI까지 전체적으로 1% 내지는 2%까지 지금 하락으로 일단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쉬는 날 동안에 중국하고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전망들이 결국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던 부분이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강업종 역시도 지금 하락세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선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도 역시 하락 출발 이후에 아직까지는 하락 부분을 만회시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너지하고 화학업종인데요. 지금 에너지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 GS, SOA 그리고 화학 쪽에서는 마하케미칼,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LG화학까지 정유화학 업체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경기에 민감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유가가 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반응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경기 동향에 좀 같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행업종하고 증권업종, 역시 이제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보험주까지 해서 하락세 출발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업종으로 일단 본다면 바로 이제 미국의 이제 주가 하락하는데 투매의 중심이 되었던 게 바로 이제 바이오주였죠.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제 한미사이언스겠죠. 현재 5%대 지금 하락 출발 이후에 아직까지 역시 이제 하락폭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일단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 안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피닉스 소재가 현재 17% 정도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신 EDP, 그리고 P&E 솔루션, 코디엑스까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 흐름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모터쇼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서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모터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애플 쪽에서도 전기차 출시를 일단 뭐 앞두고 계속해서 이제 연구 중이다라는 얘기도 전해지면서 결국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앞으로는 성장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스토리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폭스바겐 리콜 사태 때문에 시장에서의 어떤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심리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불신에 대한 부분 자체가 결국은 전기차 쪽으로 시각이 옮겨지는, 네, 오히려 이제 수혜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게 또 전기차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슈가 같이 맞물려서 오늘 주가가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일단 뭐 하락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락 출발 이후에 반등의 세계가 어느 업종에서 먼저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 지수 흐름 따라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도 반등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이어서 수급 분위기 알아봐야겠죠. 지난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매도했던 외국인들이요, 오늘은 일단 매수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선철 멘토님,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주시죠. 네, 일단 거래소 시장으로 좀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에 지금 외국인이 지금 장 시작과 동시에 약간의 그 매수세 주체는 좀 있었는데, 현재 외국인이 63억과 개인이 261억 정도를 매수 중에 있고요. 기관은 336억 정도를 지금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건 증권회사 쪽에서 약 195억 정도의 매물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요. 투신권에서도 130억 정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연기금은 이렇다 할 뭐 기타 금융이나 은행 쪽에서는 매수 주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쪽으로 간다면 개인과 외국인 여전히 24억과 20억 정도 순매수 중에 있고, 기관이 24억 매도 중에 있는데, 이 중에서도 또 역시나 지금 증권주 쪽에서 13억 정도의 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선물 시장으로 잠깐 돌아가면 개인이 현재 약 467계약 정도를 매도로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737계약 순매수, 그리고 기간이 130계약 정도를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그 장 마감을 할 때도 그날 좀 이상했던 모습이 좀 있었던 게 뭐냐면, 그날도 하락 방향을 잡았던 개인들이 사실 외국인들한테 졌어요. 그게 왜 졌냐면, 계속 개인들은 하방 주시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었는데, 장이 끝나기 전에 무렵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입세로 인해서 증시의 어떤 반등 모습, 하락 구간에서 반등은 일단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부분에서 좀 한번 옵션, 콜옵션 부분과 선물의 어떤 매수 주체를 좀 보셔야 될 텐데, 자, 여기서 잠깐 뭐 우리 황민영 멘토님께서 업종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업종을 본다고 하면 지금 제조업, 화학 쪽 순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개인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 전기전자, 운송장비 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의 지수가 약 1920선이 깨졌던 상태에서 지금 현재 1922포인트까지 지금 약 한 7포인트 가까운 올랐는데, 이 구간 중에서 어떤 업종이 먼저 오늘 시장에 또 앞으로 3분기를 마감을 하면서 4분기 시작을 할 때 어떤 그 모멘텀 지표에 어떤 업종군이 또 시장의 주도주 사이클을, 순환의 사이클을 가지고 갈지, 그 업종군으로 오늘 살펴보시는 것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의 좀 숙제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장중에 지금 말씀드린 중간에도 외국인들의 어떤 현물 매도는 조금 현물 매수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감각에 좀 보여주고, 여전히 선물로 계속해서 지금 포지션을 넓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저점 유입세에서 나오는 매수 주제는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과연 1930에서 1935포인트까지 일단 개파락했던의 어떤 한 2분의 1 정도까지는 오늘 받쳐줄지,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가장 구간이 지금 구간에서 좀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관찰을 끝까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폭을 급격하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환시장 분위기도 알아봐야겠죠. 지금 이 시간 하나선물 정경팔 팀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이전까지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오르는 것 같은 모습이죠. 자, 지금 현재 외환시장 동향 짚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1원 30전이 상승한 1196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195원 40전과 1197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95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위험 회피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 연준의 옐런 의장이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재확인한 이후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명분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등 위험 선호 거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추석 연휴 기간 중인 지난 28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8월 공업기업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8% 급감했다는 소식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고요. 중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조정이 뒤따르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다시 커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새벽의 경우는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위험 회피 심리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196원 60전 수준에서 뉴욕 여교외 시장 거래를 마감하면서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아직 1190원대를 횡보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아시아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1204원,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는 1202원 60전까지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한 번 갔던 길은 다시 가기가 쉬운 만큼 달러원이 다시 1200원대에 진입할 가능성은 계속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는 지난 22일 이후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내일 발표되는 중국의 9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중국 증시의 추가 하락과 함께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재료 이외에는 미국의 고용지표와 관련된 재료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미국의 9월 고용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9월 ADP 민간 고용이나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시장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인상적인 호조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발 위험 회피 재료가 계속 이어진다면 옐런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대하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는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192원에서 1198원 사이 거래 범위가 예상됩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계속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국과 미국의 지표 움직임 무엇보다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기 전에요.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계속해서 요즘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시장에서 안타까운 게 호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장 3분기 실적도 조금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시장 방향성에 대해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모두 이야기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김선철 멘토님. 예. 일단 G2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발의 어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 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16,000 정도에 지금 걸쳐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가 볼린저 밴드의 하단 지지를 받쳐놓고 일단은 또 다시 한번 빠진 자리까지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미국에서도 앞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특히 또 국제 유가가 바닥을 쳤는지에 대한 이 에너지와 어떤 전체적인 해외 선물 가치도 지금 미국에서는 본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한 가지 항상 놓치고 가시는 거는
현물만 계속해서 그 인지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일단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다 지금 계속해서 개파락하고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헬스케어 주들은 어젯밤에 굉장히 상당 0.9%까지 이상 상당히 올랐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반면에 나스닥 바이오 업종 쪽에서는 일단은 거품이 가시가 완전히 빠진 것처럼 약 0.6% 정도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겉들여서 좀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떤 중국이나 일단 업종과 업태의 순환적인 구조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호재는 진짜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주도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3분기 실적에서도 업종 쪽에서도 일단 제조업 쪽에서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앞으로 부품주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환율에 대한 1,200원 근처까지 오른 환율 부분이 아마 방어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종목군에 대한 호불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중국도 내일부터로 또 이제 또 휴장이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키포인트 하시면서 어떤 업종군들의 주도 역할을 한번 관심 있게 좀 가야 될지 그 부분을 좀 키포인트로 해서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선철 멘토님은 어떤 업종이 주도주의 역할을 할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요즘 이 증시 불안에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황민영 멘토님의 시장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저희가 이제 쉬고 나서 갑자기 이제 하락세가 좀 크게 나와서 좀 당황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누적됐던 부분이 있었죠. 국내 시장은 이제 쉬었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호재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계속 뭐 그 전부터 나왔던 이슈를 가지고 계속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누적됐던 피로감 자체가 국내 시장에 현재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이제 김선철 멘토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긴 했었지만 지금 시장에서 어떤 뭐 호재를 기대한다 이런 호재성으로 받아들이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이제 어떤 모멘텀 시장 안에서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올라가듯이 재료라든지 또는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반영이 된다면 결국은 주가가 또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좀 찾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 하락하고 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 안에서의 어떤 뭐 재료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또 올라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뭐 하락 부분 자체는 아직 시장에서는 주도주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사실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 안에서 나오는 게 바로 주도주거든요. 아직은 시장이 상방 쪽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주도주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좀 섣부른 그런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27일 날이었죠. 이제 슈퍼문이라고 해서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소원을 많이 비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역시 이제 소원이 10월 달부터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가기를 그런 소원을 빌었는데 글쎄요, 지금 9월 달입니다. 9월 마지막 달이고요. 9월 30일, 이 마지막 날의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 확률 자체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마지막 날, 이 하락했던 이런 부분들 말고, 여러분들께서 27일 날 뭐 소원을 빌었듯, 그래서 우리의 그 소원이 또 뭐 이뤄지는 게 바로 10월 달, 그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락에 대한 부분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10월달 시장 안에서는 어쨌든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야 시장은 올라가요. 리스크가 아예 없는 시장은 결국은 꼭지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리스크가 조금씩 하나, 둘 소멸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를 하시고, 시장에 대한 어떤 뭐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리스크 소멸, 이쪽으로 보시고 10월달 시장을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모두를 위한 소원을 황민영 멘토님이 좀 빌어주셨네요, 대신. 자, 10월에 리스크가 존재하는 가운데서 반등 가능성 열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 중국이 또 국경절을 지금 앞두고 있죠. 내일부터 긴 휴장에 들어가는데요. 국경절을 맞아서 지금 현재 중국의 관련 소비주들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이 중국 관련 소비주 움직임에 대한 의견들 들어볼까요? 먼저 김선철 멘토님. 예, 일단 중국 관련의 어떤 소비재 종목들을 좀 업종군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국내 어떤 추석 맞이를 해서 이런 그 행사 부분에서 뭐 현대 그린 홈푸드 같은 홈쇼핑 관련주들이 좀 사실 9월 달이죠. 9월 달에 약
한 7% 정도 이상 반등을 좀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 그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좀 봤을 때 어떤 소비재 부분에서도 좀 가능성은 있다. 이 가능성이 뭐냐? 일단은 일시적인 반등은 좀 있지 않냐라는 거죠. 일단 중국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일단은 뭐 고기를 하나 사더라도 생선을 하나 사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장성과는 완전히 좀 틀린 거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장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일단 소비재 부분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단 전체적인 그 글로벌 시장과 플러스를 해서 계속 간다고 하면 일단은 저는 좀 살릴 수 있다라는 방법이 좀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7일까지죠. 7일까지 휴양을 하나요? 일단 중국에서는 이 국경절 행사가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소비재 부분은 지난주에도 중국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업종군들이 사실 올랐어요. 일단 상해 지수가 약 3,000포인트 약간 밑에서 계속해서 반등을 보일 때도 소비재 부분이 계속해서 지수의 어떤 역할적인 부분을 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적으로 하나만 본다고 하면 중국제 어떤 소비재 부분에서도 항상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큰 행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경제를 앞둔 지금 자리에서 유입되는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좀 관찰 있게 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일단 소비주들은 다시 한번 한 반등을 좀 보여줄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선철 멘토님은 소비재 부분에 가능성이 있다,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소비재 부분 중에서 또 어떤 업종을 좀 특히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중국이라는 나라도요. 일단은 인건비가 굉장히 싼 나라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쪽에서도 본다고 하면 일단은 제가 예전에 대련과 청도를 갔을 때요. 일단 생산 라인에서 본다고 하면 일단 업종으로 본다면 일단 술 쪽으로도 굉장히 좀 컸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그런 식음료 쪽에서도 충분히 일단 술이 나왔던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음식거리 쪽에서도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나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음식류 업종 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황민영 멘토님은 이런 소비재주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지금 중국의 국경절이 바로 코앞에 남아있죠. 10월 1일부터 7일까지인데 항상 중국의 이제 국경절 이런 연휴 동안에 국내 관련 소비재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일단 미국하고 중국도 지금 경제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기 불안 심리 자체가 소비 위축으로 올 수가 또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번 시장에는 시장 안에서 분명히 이제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 상승폭 자체는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과거의 어떤 상승폭처럼 크게 시세가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중국에 대한 경기 우려감이지 않습니까? 이 우려감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는 우려감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관련 그 업종 안에서의 그 제품들이 소비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면 그거 역시도 중국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또는 리스크 요인이 또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비주 관련주들은 원래 선반영됐던 국경절 전에 강하게 한번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국경절 그 안에서는 주가가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좀 반대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선반영이 되기 전에 일단 한번 확인해 보고 가자는 심리 자체가 결국은 초반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치보다 실질적인 소비가 구매력이 좀 컸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관련 종목 중에서는 전통적인 종목들이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사실 수요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크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다면 화장품 업종을 일단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련 소비재 중에서는 화장품주를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자, 네, 지금 현재 눈에 띄는 종목들 많이들 예측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제약바이오주가요. 미국의 악재에 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약바이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통틀어서 6% 훌쩍 넘게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죠. 자, 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김선철 멘토님께 먼저 여쭙니다. 네, 항상 이 시간대 제약바이오주 화장품주들이 빠지진 않았었죠. 근데 네. 제가 아까 증시와에도 시작을 하면서 미국의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0.9% 이상 올랐습니다.
올랐고 나스닥 바이오 업종은 약 0.6%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요. 헬스 이제는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어떤 그 지표는 있어요. 하지만 이 바이오 산업 부분에서는 일단은 그 내용적인 부분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거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약간의 변동성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악재는 영향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 쪽으로 본다면 앞으로 바이오 특히 그 증권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추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증권회사 쪽에서 바이오 어떻다 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리포트만 보지 마시고요. 일단 실적을 한번 보시자는 얘기죠. 진짜 결과는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3분기가 끝나는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적을 가고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펀더멘트까지 있냐라고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이 오히려 또 약세에서 하락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을 과연 우리가 겁먹은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매수를 해봐야겠다 이게 선뜻 또 다가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약과 일단 바이오주들의 그 동반 하락 부분에서는 일단 실적 악화와 미국에서도 어떤 나스닥 바이오 업종군이 하락을 많이 했다라는 거 이 부분 하나만 좀 키포인트 해주시고요. 일단은 내일부터는 뭐 4분기 시작이지만 이번 주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10월 5일부터 좀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을 테니까요. 이번 주까지 한번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주들을 좀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좀 그렇게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제약바이오주 미국발 악재에 흔들리고는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장 대응을 하기보다는요. 이번 주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자, 이어서 김선철 멘토님께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증권주가요. 코스피 지수 하락하면서 줄줄이 같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증권주는 지금 어떤가요? 제가 사실은 증권주를 좋아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제도권 쪽에 잠깐 있어봤지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증권사들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한 2주 전인가요? 황민호 멘토님하고 또 증권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가 그동안의 실적 부분. 그런데 최근에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대우증권 인수 부분에서 일단 사상 최대의 유상증자를 보이면서 31,000원대, 35,000원대까지 그런 깨졌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내용적으로 본다면 증권주가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업종군의 순환 사이클로 갈 때 금융주 중에서도 증권주가 반드시 한번 주도 업종으로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 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에 지수가 오늘 같은 1920선에서 지금 일단 내려앉은 상태가 아닌 1930, 50선에서 분명히 제가 여기서 1980, 90까지 올라갔을 때 증권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시각 효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업종에 오르면 한 업종은 무조건 빠지게 되는 순환 악사이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을 봤을 때 기관이 봤을 때 개인들은 사실 주도주 역할을 끌어갈 수 있는 매수차는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을 하면서 뭐 제조, 화학, 서비스업, 전기, 전자 업종으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서로 매도와 매수를 주체로 바꿔가면서 지금 그런 양상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증권주와 계속해서 빠진다고 해서 계속해서 나락 빠지듯 계속 빠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증권주가 오히려 빠진다는 거는 매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특히 계속해서 지금 장 시작한 지 약 한 30분이 됐는데 1920선을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어요. 받쳐주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는 어떠한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연출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증권주가 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장중에 잘 아시잖아요. 제가 항상 이평선에 5일 이동평균선에 어떤 매매 기준을 항상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오늘 장중에 저점 부분을 좀 공략을 해서 단기 시세 차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증권주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있고 주도주 사이클에 증권주는 포함된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권주가 일단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요. 일단은 이 저점 매수 포인트로 지켜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알아볼까요? 지금 현재 폭스바겐 사태로 전기차가 계속 반사 이익을 얻고 있죠. 오늘도 이 전기차주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기차주 삼성 SDI와 LG화학 관련 주들이 있겠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먼저 황민영 멘토님께 여쭙니다. 네, 지금 일단 뭐 유럽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자체가 바로 이제 폭스바겐의 리콜인데요. 그래서 이제 관련 뭐 자동차 업종 그리고 관련 부품주들도
같이 이제 유럽 시장에서 내리막길을 한번 크게 나타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본다면 이제 현대차, 현대차하고 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들, 이렇게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을 또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판단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자동차 업체, 유명한 그 메이커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브랜드.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어떤 실망감 자체가 다른 업체들은 과연 그걸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려 심리가 또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본다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에는, 반사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이제 가질 수 있었겠지만 결국은 불안 심리 쪽으로 더 많이 시선이 많이 쏠려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현대차의 경우에는 또 미국 시장 안에서의 소나타 리콜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은 과거에는 사실 그 리콜이라는 그 사태가 터지게 된다면 그게 악재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 악재 자체로 보기보다는 선제적인 어떤 대응, 그리고 시장의 신뢰도를 얻기 위한, 그래도 결국은 이제 어떤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확고하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에는 불안 심리 자체는 일단 유럽이나 그 전 세계 시장 안에서의 자동차 업체들 쪽으로 이제 시각은 쏠리겠지만, 이런 부분 자체는 그래도 현대차와 기아차는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고객을 위해서 대응을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 제고 자체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경우에는, 현대차는 지금 리콜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있죠. 하지만 기아차도 기아차 그룹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폭스바겐 사태와 같이 이제 주가가 밀리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타겟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로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경우에는요,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이제 뭐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시장 안에서 본다면 가장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업종 자체는 누가 봐도 지금 전기차예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폭스바겐 쪽에서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 이게 결국은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쪽으로 이제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됐었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배출가스를 조작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환경적인 규제를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결국은 조작을 했다. 결국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런 조작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전기차 쪽으로 이제는 나아갈 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시각이 또 옮겨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시장 안에서 그동안 많이 이슈화가 되지 못했는데, 이번 시점을 계기로 해서 한 차례 전기차 쪽에 대한 다시 관심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애플 쪽에서도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애플 쪽에서도 전기차 출시를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쪽에 대한 시장 진입, 이런 것들 역시도 앞으로 충분히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적인 반짝 이런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금부터는 모멘텀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현재 리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전기차 역시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충분한 만큼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페이 관련주죠. 아모텍이 오늘 또 기대감을 받고 있네요. 아모텍 지금 현재 간편 결제 시장이 확대될 거라는 전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텍은 김선철 멘토님 끼워줍니다. 네, 아모텍을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아모텍 같은 경우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바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모텍을 제가 이 수요일 날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번 그때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자리가 있었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제가 NFC 쪽이나 삼성페이 결제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증시 탑5 시간에도 NFC 종목군에 대해서 IT 업종을 좀 잘 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20포인트가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한 12포인트 하락하는 이런 장에서 일단 아모텍 같은 경우는 12%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였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트로 잠깐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최근에 지금 나온 거래량을 좀 한번 유심히 좀 관찰해서 보신다고 하면, 거래량이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8월 달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계속해서 지금 많이 흘렀던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매수의 어떤 주체적인 부분은 굉장히 강력히 나왔다는 거죠. 특히나 언제입니까? 9월 18일 나왔던 21,300원대의 전고점대를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뚫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번복을 해드리잖아요. 항상 내려오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패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일단은 아직까지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실적을 한번 좀 지켜봐라. 이거는 그냥 수의 일단 예상일 뿐이고 일단 이슈기 때문에 이거 예를 들었을 때 만약에 반등을 해서 하락을 해서 시장분께 나는 이걸 매수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8월 중순, 9월 중순에 나왔던 바로 하단 지지죠. 17,000원대에 일단 내려오는 버팀목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를 매수 구간을 갖고 일단 전고점을 뚫고 21,300원대를 뚫고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실적과 함께 펜더먼트를 한번 같이 한번 관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모텍 계속 긍정적으로 지켜봐 주셨어요. 전고점 돌파 여부 보시면서 조금 더 관찰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김선철 멘토님께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친숙한 종목이죠. 이 문구리로 유명한 모나미가요. 이 고급화 전략을 통한 신제품 출시 그리고 해외 진출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재무구조 개선 이슈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오늘 급등하네요. 최근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9월 초순경이요. 3,000원대 주가가 지금 약 한 2배 가까이 지금 상승률을 좀 보였죠.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모나미, 저희 어릴 적에 중학교 때도 이 볼펜 한자로 안 쓰셨던 우리 시청자분들도 안 계실 건데요. 최근에 모나미가 이제 고급 그 볼펜을 출시를 하면서 어떤 시장의 강화, 특히 이제 수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모멘텀 부분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항상 제가 차트를 보면 그 실적과 기업의 어떤 펜더먼트가 모멘텀에 나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같은 자리 또 27%, 18% 정도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어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이죠. 9월 24일 날 5,940원대를 지금 긴 꼬리를 달고 빠졌던 이런 내용적인 모습을 좀 본다면 일단 뭐가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8월 말일부터 9월 초순경에 나왔던 일단은 거래량이 축소되면서 매집을 했던 어떤 흔적의 시장 차이 매도 물량들은 일단 나왔다는 얘기죠. 아마 이거 시청자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모나미 가지고도 지금 현재 고점에서 물리서 또 속 아파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어차피 모나미는 실적 플러스 차트도 굉장히 지금 나란히 상승 추세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좀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은 또 뭐냐면 우리가 리스크를 대비해야죠. 일단은 개파락하면서 지금 나왔던 이 4,000원대까지가 바로 이 하단 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전환선 기준의 20일 이평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나미는 앞으로 실적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차트상으로만 본다고 해도 4,000원대까지는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제가 모나미도 좀 설명을 드린다면 4,000원대의 어떤 하락 추세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원형을 한번 쳐드리게 볼게요. 이 구간을 반드시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는 매수를 하셔도 되죠. 하지만 일단은 매수를 고점에서 하셨던 분들은 일단 손절가를 좀 정해놓고 대응 전략을 하시는 게 아마 이번 주 앞으로 모나미가 가야 될 그런 장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양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급등을 하고 계속해서 테마 이슈가 왔기 때문에 어떤 근데 양지사가 봤을 때는 모멘텀 없었어요. 아무것도 이유 없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모나미 일단 실적 플러스 차트 계속해서 양호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오늘 또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관찰 있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모나미는 실적에 차트까지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엎드려 급등하고 있죠. 이 대응 전략 위치에 맞게 조금 더 잘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하셨죠, 황민영 멘토님. 네. 중국의 국경절 앞두고 오늘 벌써부터 화장품과 의류주가 먼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탑픽주 한번 뽑아볼까요? 네,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해서 소비재로서 이제 부각이 됐던 업종이 바로 화장품. 그리고 이제 의류 업종, 추가적으로 본다면 밥솥 관련주들이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 업종들을 보니까 움직임이 먼저 나오고 있는 건 역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 이후에 하락폭을 조금씩 이제 만회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뭐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밥솥 관련주들 뭐 쿠첸이라든지 쿠쿠전자 그리고 PM풍량 이런 종목들도 보니까 역시 이제 시장 대비했을 때 떨어지는 폭 자체가 크지 않을 뿐이지 아직까지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지금 현재 오늘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부터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역시 중국 관련해서 소비재로서 가장 강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본다면 단연 이제 화장품주가 대표적인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사실 의류업종의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를 좀 많이 속였던 그런 업종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실적이 좋을 것이다.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서 또는 이제 뭐 중국 쪽에서에 대한 어떤 브랜드 파워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실적이 계속 좋아졌던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이제 베이직 하우스가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불신들이었죠. 불신들 자체가 결국은 의료업종 쪽에서는 크게 시세가 발현되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탑픽 업종으로 본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쯤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자체는 화장품 업종이 탑픽 업종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밥솥 업체들, 그리고 세 번째가 의료업체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여전히 탑픽 업종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화장품주와 의료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알아봐야겠죠. 먼저 김선철 멘토님. 예, 저는요, 일단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요. 일단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매출액을 합치면 우리나라 GDP의 20%를 차지한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대기업에 너무 의존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는데 오늘 에버다임이 현대 그린푸드의 피인수설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던 좀 모습이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의 M&A 이 말은 지금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 국내에 어떤 대기업 위주로만 지금 가고 있는 입장에서 일단 중소형주의 관찰을 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유심히 봐달라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건실한 기업은 나라에서 계속해서 장려를 하면서 키워가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 그린푸드가 중장비 업체죠. 에버다임을 인수를 한다 얘기를 하면서 약 900억 이상의 그 지분을 갖고 간다는 그런 얘기도 바로 이거 활성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증시가 계속 안 좋을 때 우리가 M&A 부분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 포지션을 갖고 어떤 동서를 찾자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의 기업의 활성화를 보실 때 특히 중소기업, 중견기업, 좋은 기업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한번 포커스를 좀 맞춰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선철 멘토님은 예전부터 중소형주 강조 계속 해주셨죠. 네네. 자, 이어서 황민현 멘토님 전략 알아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오늘 뭐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9월달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3일 동안 우리가 이제 그동안 쉬었던 부분 자체가 한 번에 이제 반영이 됐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됐던 부분이 한 번에 표출이 된 거죠. 그래서 10월 지금부터 9월에 대한 미련은 오늘까지 이제 묵혀두고 이제는 10월을 준비하는 그런 전략들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한마디 말씀드리면 시장은 항상 뭐 악재가 있다고 해서 못 올라가지 않습니다. 항상 올라갈 때 보게 되면은 악재가 어느 이제 다양한 악재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 악재들이 하나씩 소멸될 때 그때마다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9월 달에 어느 정도 청산이 되고 10월 달부터는 악재가 하나하나씩 이제 소멸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9월 달 마지막 날 좀 힘드시겠지만 오늘장 잘 대응하시고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활기차게 그리고 시장은 결코 뭐 이렇게 이제 하락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또 희망적으로 봐서 대응을 하신다면 분명히 10월 달에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긍정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황민현 멘토님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네. 시장 역시 이제 어려운데요. 이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기 분명히 혼자서 대응하시는데 분명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장 마감 이후 3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도 역시 장 마감 이후에 자,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10월 달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장 마감 이후 3시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 그리고 샘플러스 황민현 멘토와 함께 오늘장 출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증권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HMC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9월 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 지켜봐야 라고 주셨고요. 메리츠종금증권 정영우 과장은요.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 부진 속 단기 조정 가능성 제기해 주셨습니다.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은요. 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 현금 비중 확대라고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는요. 전략 후강 예상 윈도우 드레싱 기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윈도우 드레싱이란 기관 투자가들이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 종목의 종가 관리를 위해서 펀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많은 분들이 윈도우 드레싱 전략을 좀 추천해 주셨는데요. HMC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과 함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자세한 전략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윈도우 드레싱 얘기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행스럽게도 윈도우 드레싱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의미인데,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뭐 글로벌 시장의 폭락은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유럽 증시도 그렇고 뭐 미주 증시도 그렇고, 어제는 뭐 일본도 4% 급락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그 신흥국 증시였던 중국이 뭐 2% 정도의 뭐 하락을 보였는데, 일단은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10월 7일까지 휴장에 들어간다는 점이 뭐 우리나라에는 좀 어떤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따라서 오늘은 좀 적극적인 어떤 윈도우 드레싱 뭐 이런 개념보다는 낙폭 과대에 의한 원래 사려고 했던 그 수량들 정도는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하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3분기의 기업 실적, 영업이익이 뭐 증가하는 기업들도 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좀 판단하기에는 3분기 실적은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또한 그 10월 달에 또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떤 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12월까지는 어쨌든 뭐 연내에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옐런이 직접 언급을 한 만큼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좀 업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좀 커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이제 국경절 연휴가 들어가는 이제 중국 요커들이 아마 사상 최대로 우리나라 시장에 좀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련주들,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밥솥주라든가 뭐 요커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있죠. 뭐 오늘 같은 날도 보면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화장품 종목들은 플러스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좀 단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그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좀 낙폭이 큽니다. 미국에서 지금 힐러리가 약값을 뭐 안정적인 어떤 약값 인하를 추진하겠다라는 게 이제 어떤 대선 공약으로 좀 나오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지지율로 봤을 때는 뭐 힐러리가 대선에서 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일시적인 이슈에 좀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 뭐 그 제약바이오 업종이 저희 명절 동안에 한 10%가 미국에서 폭락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그에 대해서 오늘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글로벌 제약사를 갖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사실 뭐 R&D 기업들이 주를 이루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의 낙폭은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동안에 고밸류에이션 때문에 좀 부담을 가졌었던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오늘 같은 날은 뭐 매수, 현금을 좀 풀어서 매수를 한번 해보는 전략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요우커 관련주에 대해서 낙폭 과대의 주인 제약 바이오주까지 관심을 조금 더 갖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HMC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과 함께 오늘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알아봐야겠죠.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 시황 점검해 주시고요. 전략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현물 1037억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579억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543억 순매도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895계약 순매도, 외국인 770계약 순매수, 기관 264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2457계약 순매수, 풋옵션 3829계약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3713계약 순매수, 풋옵션 5332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25233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2034계약 순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은 지금 개인이 저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오늘까지도 주식을 지금 계속 지금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에 반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땅까지 좀 매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단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33, 상승 2차 저항선이 235, 하단 1차 지지선이 230, 하단 2차 지지선이 228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로부터 좀 시작된 비이성적 상승 시장의 모습을 원래 시장 모습을 좀 되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소극적으로는 개인은 매수세,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도세를 좀 일관했던 한 주였고, 오늘은 개파라고 시작한 이후 혼조 양상의 시장 모습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는데, 10시 반 전까지는 오전 반등 시대가 좀 나올 수 있는 시간이고, 오전에는 혼잡한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약하게 좀 가격대를 상방으로 툭툭 건드릴 수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체 시장 방향성은 하방이고, 반등이 나와봐야 크게 상승하지 못한 채 상승 1차 저항선 이하에서 좀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언제든 반등 시간대인 10시 반 시간대에도 하락으로 방향성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좀 매도 마인드를 계속 가진 상태로 거래를 임하시면 되겠고, 10시 반 시간과 시가가 무너지는 두 개의 강력한 매도 타이밍이 있으니까 이때 좀 강하게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시가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시가가 지금 갭 하락을 약 4포인트 이상 지금 갭 하락한 이후에 약간의 좀 반등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굉장히 작은 구간 내에서 좀 위아래로 슬쩍슬쩍 흔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0시 반까지 지금 약 한 40분 정도 남아있고, 시간적으로 40분 정도 남아있고, 올려칠 수 있는 최대 가격대가 233 정도인데, 지금 일단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는 강하게 상승으로 반등을 강하게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10시 반 부근에 매도를 치시던가, 10시 반 부근에 혹시 매도를 못 잡으신 분들도 시가가 무너질 때는 매도를 다시 한번 잡아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선물시장 전략까지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오늘 시장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